39페이지입니다.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얘기했습니다.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가 아닌 것은 됐죠? 그러니까 연속이 아닌 걸 찾으면 되는데 문제에서 두 개를 줬죠. 자, fx입니다. 몇 차?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연속입니다. 의심되시는 분들은 그려보세요. 넌 쭉 그냥 한붓 그리겠을 거야. 연속입니다. gx입니다. 몇 차예요? 2차 아래로 볼록하게 그냥 안 띄고 쑥 그렸죠? 네, 연속입니다. 끝. 그럼 연속인 두 함수가 있습니다. 연속성질. 두 함수가 연속이면 합차, 곱목, 실수배도 다 연속이야. 대신 분모에 0 오면 안 돼. 분모가 0이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빼고 다 연속인 거야. 자, 1번입니다. fx 제곱이죠. 얘는 뭐야? fx와 fx를 곱한 거죠. 1차인 연속인 함수와 1차인 연속인 함수를 곱했네. 합차, 곱목, 실수배 연속입니다. 끝. 그죠? 아닌 거 찾는 거네. 자, 2번이죠. 연속의 실수배 서로 더했네요. 연속입니다. 자, 1차, 2차 연속끼리 곱했어요. 연속입니다. 4번이죠. 질문하신 분은 아마 4번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서 질문했을 것 같아. 자, 4번 써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x제곱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거 연속일까요? 불연속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연속분의 연속이네. 분모가 0일 때만 빼면 되겠죠? 분모 0 나올 때 있어요? 분모가 0이 나올 때가 있을까요? 없죠? 제곱에다 2를 더했으니까. 그럼 분모는 0이 안 나와? 그럼 얘는 그냥 연속이겠네요. 그럼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x-1분의 x제곱 플러스 2. 연속분의 연속이니까 얘도 연속일 거야. 대신 분모가 0일 때는 빼주고 분모가 0이 될 때 x가 몇일 때? 1일 때는 제외하고요. 됐죠? 그래서 5번입니다. x가 1일 때는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다 연속이었음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물어보신 분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4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fx와 gx를 그려놨고요. 옳은 것만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에서 질문한 건 요거부터네요. 기억입니다. fx, gx를 더한 값이 0에서 연속인지 좀 확인해줘 라고 했죠. 자, 연속이다 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져? 한붓 그리기 가능한 거예요. 뿅. 펜을 한 번도 떼지 않고 그냥 이어서 쭉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연속. 근데 이거는 그렸을 때 이야기고 해서 우리가 연속이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정리했죠. 세 개가 같아야 됩니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삼위일체했을 때 우린 연속이라고 합니다.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대입해서 나오는 이 세 개의 값이 모두 같을 때 우리는 연속이다. 네. 하나 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얘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풀어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세 개가 같으면 연속인 거야. 그럼 x가 0일 때 연속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린 세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에서 오고 있을 때 fx와 gx를 더한 다음 함수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리미트 x가 0의 왼쪽에서 0을 향해 오고 있을 때 그때 fx 더하기 gx 다음 함수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세 번째, x에 0을 대입해서 나오는 f0 플러스 g0 값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보고 셋이 모두 같다면 0에서 연속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0에서의 우극한 보겠습니다. fx 0에서의 우극한 누구예요? 1. gx 0에서의 우극한 누구예요? 0. 됐죠? 그래서 결론은 1이네요. 두 번째, 0에서의 좌극한입니다. f 0에서의 좌극한 누구예요? 1. g함수 0에서의 좌극한 누구예요? 0. 그럼 1 더하기 0이니까 또 1이겠죠? 마지막 함수값이죠. f함수 x에 0 대입하면 나오는 값 0,1 지나는 거 보이네요. g함수 0 대입하면 0,0 지나는 거 보이네요. 0,1과 0,0이니까 결론 1 더하기 0에서 1이네요. 그러므로 연속입니다. 라고
요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니 그래프를 줬잖아. 그럼 fx는 x가 1일 때는 끊어져 있고 불연속이고 나머진 다 연속인 거 아님? gx는 어차피 다 연속이네. 그럼 x가 0일 때 f함수 연속이잖아. f함수 연속이잖아. 그럼 gx도 연속이니까 연속 둘이 더했네? 당연히 연속이겠지. 됐죠? 자, 연속함수의 성질을 갖고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요. 두 번째, gx분의 fx는 x가 0일 때 연속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럼 또 마찬가지. 우리 gx분의 fx 0에서의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을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또 정리한 다음 한 땀 한 땀 볼 수도 있을 거고, 아유 그래프가 그려졌잖아. 0에서 f함수 0에서는 연속이잖아. g함수도 0에서 여기서 연속이잖아. 그럼 연속분의 연속이니까 연속 아니에요? 대신 분모에 0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g함수 x가 0일 때 0이네. 아, 분모 0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불연속입니다. 이유는요.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아요. 분모가 0인 값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음 함수 gx분의 fx는 x가 0일 때 값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됐죠? 정의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없다고 놓는 거야. 자, 마지막 세 번째죠. 둘이 곱한 함수가 있습니다. 1에서 연속이니? 라고 물어봤죠. 그럼 여기 보시면 f함수 1에서는 불연속인데 g함수는 1에서는 연속이잖아. 그럼 여기서 문제. 둘이 곱했는데 f함수는 1에서 불연속이고 g함수는 1에서 연속이야. 그럼 불연속과 연속을 곱했어. 뭐가 나오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연속일 때는 둘이 합차곱목 실수배해도 그냥 연속이라는 거. 분모가 0이 아니면 돼. 라는 거밖에 몰라. 그럼 여기는 불연속과 연속이 되잖아. 그럼 뭐 해봐야 돼? 네가 진짜 다 찾아봐야 돼. 어떻게? 이렇게 0에서의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다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디귿 갑니다. 1에서 연속인지 확인하고 싶죠? 리미트 x가 1의 오른쪽에서 올 때 fx와 gx를 곱한 함수의 극한값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에서의 우극한입니다. f함수 입장 1에서의 우극한은 2죠. f함수는 2에 수렴하고요. 그 다음 g함수 1에서의 우극한 몇이에요? 0이네요. 그럼 g는 0에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두 값의 합차곱목 실수배 내 맘대로 하시면 되겠죠? 몇입니까? 0입니다. 두 번째, x가 1의 왼쪽에서 올 때 fx하고 gx를 곱한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말해볼까요? 라고 하면 자, f함수입니다. 1에서의 자극한 1이죠. 1에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값. g함수 1에서의 좌극한이죠. 0이네요. 그러면 수렴하는 두 값끼리 계산해서 말하면 되겠지. 마지막 x가 1일 때 f1 곱하기 g1까지 관찰해 봐야 되겠네요. 그럼 f함수 1 대입하면 나오는 값 2가 되고요. g함수 1 대입하면 0 나오는 거 확인이 됐죠. 그래서 결론 1에서의 우극한 곱한 값 0이고요. 작은 값도 0이고요. 함수 값도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론 다 같으니까 뭐야? 연속이네. 그래서 기역, 디귿 이렇게 두 개가 연속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할까요? 정리 잘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입니다. 11번. 자, 문제 보시면 방정식이 다음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다음 사이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 다시 말해서 는 0이 되는 값이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대. 적어도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대. 그러려면 a엔 어떤 애가 오는 게 적당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사이값 정리. 자, 4x제곱 빼기 4x 플러스 a를 편의상 fx라고 하면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거죠. 좌표평면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가 0일 때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요 사이에서 적어도 한 번 지나야 되는 거지.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 말은 그래프 그렸을 때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과 0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가 되는 상황이면 무조건 적어도 한 번은 0을 지날 거라고. 그래서 f함수의 마이너스 1는 값과 f함수의 0는 값, 이 둘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를 가질 수 있어요. 적어도 하나 갖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4 플러스 4 플러스 a 0 대입하시면 그냥 a네요. 그래서 a 플러스 8 0보다 작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요. 0보다 작음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a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끝. 됐죠? 그래서 사실 이 구간이 작고 좁으면 좁을수록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건 딱 요 정도니까 이 구간에 있으려면 그냥 이런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자, 1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12번입니다. 자, 연속인 함수 fx가 있고요. f2, f7 곱한 게 0보다 큼. 잘 보셔야 됩니다. f2, f7 곱한 게 0보다 큼. 그 말의 의미 2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랑 7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같은 상황. 두 번째, f4 함수값과 f7 함수값 곱하면 0보다 작아요. 그 말은 무슨 뜻? 4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과 7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달라요. 라는 표현. 그럼 이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2 넣어서 나오는 값이 있고 4 넣어서 나오는 값이 있고 7 넣어서 나오는 값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이들의 부호는 이렇게 결정될 수 있어. 예를 들어 f2가 양수면 f7도 양수일 거고 f4는 음수일 거야. 또는 f2가 음수면 f4는 양수고 f7도 음수인 상황일 거야. 그러면 내가 아는 건 딱 요 정도. 좌표 평면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에 2 넣어서 나오는 값과 4 넣어서 나오는 값 그리고 7 넣어서 나오는 값의 부호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황이었다면 2는 게 양수, 4는 게 음수, 7는 게 양수. 어느 정도인지 나도 모르겠지만 x축 위에 점 하나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이렇게 찍으면 되겠지. 그리고 얘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들의 점들이 쭉 끊어져 있지 않고 이어진다면 최소한 2하고 4에서 0이 한 번, 4하고 7에서 0이 한 번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 몇 개? 2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2개는 있겠지. 물론 이 점의 부호 두 번째 거 2 넣으면 음수, 4 넣으면 양수, 7 넣으면 음수에서 이으셔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겠죠. 최소한 2개.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2개는 있을 거이라는 표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1시에 1층에 있었는데 4시쯤에 내가 4층으로 올라갔대. 그럼 중간에 나 2층은 적어도 한 번 지났겠지? 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값 정리를 이해해 주시고 문제 나왔을 때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과제 점검 피드백. 여러분들이 8번을 질문한 이유가 있을 거양. 그래서 8번 일단 먼저 좀 해결을 해드리고 나서 오늘 자 미분에 대한 이야기, 미분 계수입니다. 정확하게는 미분 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요 이야기 정리해 드리도록 할까 해요. 그러니까 미분 계수 얘기하면서 한 번 더 정리가 됩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 fx 함수 있고요. 1에서 어디까지? 1 플러스 델타 x까지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 자 지금 fx 함수 보이시죠? 얘가 위로 블록인 이차 함수일 겁니다. 됐죠? x에 누구 넣으면 0 나옵니까? 하면 1하고 마이너스 1 나온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겠죠? 요렇게 됐음? 하지만 대충 그릴게. 몰라 이렇게 있나봐. 됐죠? 그래서 이쁘게 안 그리고 그냥 대충 이렇게 있나봐. 그리겠습니다. 그 x축이 어딘가 있겠지 나도 몰라. 어쨌든 네가 보고 싶은 건 이거지. x가 1에서 1 플러스 델타 x까지. 그럼 x가 1일 때 여기 x가 1일 때 있다고 보자. 그럼 1에서 델타 x를 더했으니까 오른쪽으로 한 요 정도 길이를 내가 델타 x라고 하면 요 점의 x좌표가 1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죠? 1에서 오른쪽으로 델타 x만큼 가면 1 플러스 델타 x, 왼쪽으로 델타 x만큼 가면 1 마이너스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을 구해줘. 인 거네. 그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첫 번째 여기 온 함수값 F1, 두 번째 여기 온 함수값 F1 플러스 델타 X. 그럼 평균 변화율 구해주세요. X값끼리 빼죠. X 증가량분의 1 플러스 델타 X 빼기 1분의 함수값끼리 빼죠. Y 증가량 F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1 계산하시면 되겠네. 그럼 정리합니다. 분모는요. 델타 X가 될 거고요. 자, 분자는요. X 대신에 1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했죠.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1에서 빼면 되겠습니다. X의 1 대입한 값 몇이에요? 0이네요. 됐음? 그러면 자 이거 전개해서 식정리만 하시면 되겠죠? 결론 델타 X분의 전개하면 델타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델타 X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군.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됐죠? 해서 말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몇 번이야? 9번? 9번 봐야 되겠죠? 9번? 자, 9번 보시면 잠깐만 타임. 뒤에 플러스를 빼먹었네요. 얍! 그래서 약분이 되네. 마이너스 델타 X 마이너스 2. 미안합니다.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9번 보시면 여보세요? 9번 어떻게 하면 돼? 9번 어떻게 하면 돼? 그럼 봐봐. 우리 2에서 2 플러스 델타 X까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X에다 2 넣었을 때 함수는 F2, Y값은 2, F2 이 점을 지날 거야. 그 다음 X에 2 플러스 델타 X 대입하면 Y값은 F2 플러스 델타 X 얘가 Y좌표일 거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니까 X값 둘이 빼요. 뒤에서 앞에 걸로. 그럼 델타 X분의 Y값끼리 빼면 되죠. 뒤에서 앞에 걸로. F2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2 해서 그림을 그릴 이유는 딱히 없긴 합니다. 됐죠?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하시면 되니까. 됐지요? 됐지요? 자, 그러면 함수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대입해서 그냥 얘기하면 되겠네요. 델타 X분의 2 플러스 델타 X 넣죠? 2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3 2 플러스 델타 X 에서 뺍니다. 자, 2 대입하면 몇 나와요? 4 더하기 6이네요. 10 이렇게 빼면 되겠지? 그럼 뭐 해주면 돼?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X분의 앞에 거 정리해 주시면 델타 X의 제곱 여기는 둘이 곱해서 2배 하면 4 델타 X 여기도 곱하면 3 델타 X 그럼 7 델타 X가 될 거고요. 그 델타 기호 쓰실 때 삼각형처럼 쓰는데 약간 이렇게 써야 돼. 약간 직각삼각형처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원래 델타 X 이렇게 씁니다. 약간 직각삼각형 비슷하게 써요. 근데 그냥 대충 쓰셔도 됩니다. 이걸로 뭐라고 안 그래요. 자, 그 다음 전개하면 4 여기는 6이죠. 그럼 10인데 10을 뺐으니까 뒤에 상수가 없네요. 끝. 그러면 분모 분자 델타 X를 나누면 델타 X 플러스 7 요게 문제에서 말한 2에서 2 플러스 델타 X까지의 평균 변화율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자, 여기까지 얘기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10번 문제, 9번 문제 지금처럼 이렇게 또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왜요? 누가요? 해봐야죠 이제. A부터 A 플러스 델타 X니까 A 넣어서 쓰고 A 플러스 델타 X 넣어서 쓰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시면 되겠죠. 왜요? 이건 못하겠어요?
자, 미분을 배우기 전에 방금 했던 평균 변화율 이야기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평균 변화율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엔 써 있을 겁니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써져 있고요. 그 뒤에 옆에 써 있죠?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써져 있어요? 수업 시간에 쓰라고 했으니까 썼겠지. 네. 그래서 결론은 뭐다?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말해준다. 그래서 자, y는 fx라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했을 때, 자, x가 a일 때부터 x가 b일 때까지 다음 함수의 평균 변화율을 한번 구해줄래요? 라고 하면 우리는 x끼리 뺀값 분의 y끼리 뺀값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x끼리 뺀값, x의 증가된 양을 델타 x, y끼리 뺀값, y의 증가된 양을 델타 y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 구해주세요. 델타 x분의 델타 y. 이때 델타 x는 x끼리 뺀값 b 빼기 a분의 y끼리 뺀값 fb 마이너스 fa. 주의하셔야 됩니다. b 빼기 a였으면 함수값도 b 대입한 값에서 a 대입한 값을 빼주셔야 돼. 그래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외웠을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틀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a에서 b까지라고 하면 b 빼기 a분의 fb 빼기 fb.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양수, 여기도 양수니까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양수값으로 나올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이때 요 부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 델타 x, 요 점에서 여기까지 a에서 b까지 요 길이를 우리가 델타 x라고 하면 이때 여러분들이 점 b의 좌표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a 플러스 델타 x. 왜? 여기 a에서 오른쪽으로 델타 x만큼 갔으니까. 받아들임? 그럼 b 대신에 내가 a 플러스 델타 x로 바꾸면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a 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분모만 정리하면 되겠죠. a하고 마이너스 a는 없어질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분모는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델타 x분의 a 플러스 델타 x에서 fa를 뺀 값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표현. 같은 상황이지만 얘를 좀 다르게 표현해 본 상황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한 게 8번과 같은 형태의 문제들을 질문한 거였죠.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평균 변화율 두 점과 두 점을 연결한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는데, 이때 리미트 델타 x가 0이랑 가까워지면 그때 델타 x분의 델타 y는 어떻게 될까?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델타 x라고 했는데, 이 델타 x 요 길이가 0과 가까워지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델타 x분의 델타 y는 어떻게 변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위에는 식을 이용해서 리미트 델타 x가 0이랑 가까워질 때 얘를 먼저 쓸게요.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말과 같은 뜻일 거고, 하나 더. 델타 x가 뭐였어요? b에서 a를 뺀 값이었죠. 다시 델타 x는 b에서 a를 뺀 값이었습니다. 됐죠? 그럼 이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리미트 b가 a랑 가까워질 때 b 빼기 a 분의 fb 마이너스 fa. 됐죠? 왜?
아니 델타 x가 0이랑 가까워진다는 건 요 길이가 0이 된다는 얘기니까 b가 a랑 가까워지면 점점점 이 길이가 줄어들 거 아니야. 됐음? 그래서 b가 a랑 가까워질 때 b 빼기 a분의 fb-fa 값이 어떻게 되는데? 라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얘를 우린 뭐라 그러냐? 평균 변화율의 극한. 어떤 극한? 0이랑 가까워질 때. 이 두 점 사이의 간격이 거의 0과 가까울 때. 그러면 자 눈으로 보세요. 원래 점 B가 다음과 같이 있었으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고 해주면 우리는 이런 직선을 그리고 얘기하면 됐을 거야. 직선. 얍. 얍. 기다려요. 잠깐만 기다려. 아직 시간이 좀 걸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됐어. 얍. 유. 짠. 됐죠? 근데 문제는 이 점 B가 이 델타 X가 점점점 줄어들면 이 정도 길이가 아니었다가 한 요 정도 길이로 줄어들면 점 B가 어디로 온다? 이쯤으로 요렇게 온다는 얘기겠죠? 됐죠? 그럼 점 B가 여기 쓰면 되겠네. 근데 얘가 더 줄어들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겠네. 더 줄어들면 여기까지 오겠네. 그럼 계속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계속 줄어들면 복사. 안 돼. 아니야, 이러지 마. 자, 침착해. 자, 계속 줄어들어서 점 B가 한 이쯤에 오면 이쯤에 오면 계속 줄어들어서 그냥 점 A랑 거의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되면 그때 우리는 안 돼. 됐어. 그냥 요런 직선에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음? 그럼 그게 뭘까? 망했다. 망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직선 기울기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라고 하면 그게 곧 뿅. 다음 그래프 x는 a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얘를 x가 a일 때 미분 계수, x가 a일 때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하나 더 이때 우리는 얘를 f'A라고 쓰도록 합니다. 뿅. 됐죠?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그래서 지난 수업 때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렸을 거야. 자, 곡선이 있습니다. 됐죠? 곡선 위에 어떤 점이 하나 이렇게 콕 찍혀 있다고 볼게요. 여기에 콕 하나 찍어 볼게요. 파란색 점 하나 콕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는 요 점에서 요 점까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말할 수 있음.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서 거의 요 점이랑 거의 다르지 않은 점을 찍게 된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했을 때 얘를 계속 확대한다면 자, 처음에 찍었던 점이 여기 있었죠? 옮겨서 찍어야 되겠지? 이쯤 이렇게 찍어야 되겠죠? 여기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두 번째 점은 뭐 얘랑 크게 다르지 않아 한 이쯤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이랬을 때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내 눈에 어떻게 보일까? 라고 물어보면 자,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요 따위로 생기지 않았을까요? 얘가 확대해서 크게 멀리서 봤을 땐 뭐와 같다?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이랑 같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미분계수, 다시 말하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는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x는 a일 때 미분계수라는 표현. 두 번째, x는 a일 때 순간 변화율이라는 표현. 세 번째, x는 a일 때 접선의 기울기라는 표현. 됐죠? 이 세 개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 f'A.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얘를 우리는 x는 a일 때 미분계수, x는 a일 때 순간 변화율, x는 a일 때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고
얘를 어떻게 표현해? F 프라임 A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거든. 당연히 극한값이 존재해야 이 값을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우리는 얘를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고 그때의 미분 계수값을 순간 변화율을 접선의 기울기를 다음과 같이 F'A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끝.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이야기 45페이지 이야기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라는 표현 세 가지를 말해 봤습니다. 자, 그럼 봐봐. 12번입니다. 아니요, 12번 아니에요. 미안해요. 자, 13번입니다. 자, 13번 문제를 풀기 앞서서 내가 이 문제를 조금 변형시켜 볼 거야. 이렇게 변형해 볼게. 잘 들어봐. y는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2차 함수가 있고요. 이 2차 함수 위에 점 마이너스 1,2라는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13번 문제를 풀기에 앞서 13번 문제를 가지고서 새로운 문제를 한번 제시해 드립니다. 자, 이거 언제 배웠던 문제? 고1 때. 고1 때. 접선 얘기잖아. 접해요? 교점이 몇 개? 1개. 그래서 연립하면 판별식이 뭐 나온다? 0 나온다. 였었죠? 혹시 이거 기억나? 어떻게 풀었는지? 이거 이렇게 풀었을 거야. 야, 이거 아래로 블록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 위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라는 점이 있어.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요 파란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돼. 그럼 이때 이 파란 직선은 무조건 요 점을 지나지. 마이너스 1, 2라는 점. 대신 기울기는 네가 모르잖아. 그러면 이 직선 방정식을 기울기는 내가 몰라. m. 됐죠? 모르니까요. 대신 x에다가 마이너스 1 때려 넣잖아. 그럼 무조건 기울기가 누가 됐던 y값은 항상 2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부르면서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울 수 있어. 기울기에 누가 오든 상관없이 마이너스 1 넣어버리는 순간 싹 없어져서 y는 몇이야? 무조건 2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부호 반대, 여기는 지부 그대로 쓰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이 직선하고 이 2차 함수하고 만나는 교점이 몇 개 있어? 1개 있지. 그럼 연립하면 근이 몇 개 나와? 1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연립을 해볼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x하고 y는 자 전개수 해보자. mx 플러스 m 플러스 2하고 둘이 연립하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mx 더하기 m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넘겨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얘 근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하나 있어야 돼. 왜? 교점이 하나니까. 연립하면 근이 하나밖에 안 보이거든. 그럼 얘는 2차인데 근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럼 뭐 해야 돼? 판별식 써야 되겠죠. 판별식 갑니다. b제곱 빼기 4ac m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ac 마이너스 m 빼기 2. 이거 뭐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된다. 됐죠? 그러면 자 다시 전개해보면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을 쓰시고요. 더하기 4m 플러스 8은 0인가 봐. m제곱 더하기 6m 플러스 9가 0인가 보네. m 플러스 3의 제곱이 0이라는 말이지. 그럼 m에 누가 오면 돼? 마이너스 3이 오면 되겠네. 자, 지금 여기까지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다 뭘 찾기 위한 과정이었어? 기울기 찾는 과정이었음. 맞아? 다음 x가 마이너스 1인 이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가 봐. 또 이런 친구들이 있죠. 아이 여기 기울기 양수인데요. 이러면 대충 그렸을 때 어떤 상황인지만 본 거잖아. 됐죠?
제대로 그렸을 때는 음수로 나올 거라고. 됐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1 때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그럼 지금 얘기해 볼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죠. 13번 문제. 2차 함수가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순간변화율을 구하라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뭘 이용해서? 평균변화율의 극한을 이용해서. 됐음? 그러면 평균변화율의 극한을 이용해서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모르겠어. 대충 fx 그냥 그려줘.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런 데 있겠지. 나도 몰라. 그럼 얘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가볼게. 우리가 델타 x라는 표현을 아까까지 썼는데 이 델타 x가 또 이쁜 표현은 아니고 귀찮잖아. 그래서 그냥 편의상 여기를 h라는 문자로 쓸게. h. 야, 여기 마이너스 1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여기 있다. 오른쪽으로 h만큼 가버리자. 그럼 그때 이 점의 x좌표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1 플러스 h 되겠지.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어서 나온 함수값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h 넣어서 나온 함수값 f 마이너스 1 더하기 h. 그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면 그게 평균 변화율 아니야? 그럼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h분의 f 마이너스 1 플러스 h 빼기 f 마이너스 1. 이게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이때 요 h가 0이랑 가까워지면 그걸 우리는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한다며.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보자. 그게 뭘 의미하는 거야? 자, 이 h가 0이랑 가까워져? 그럼 두 번째는 이 점이 점점 마이너스 1과 가까워져서 결론은 뭐가 된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순간 변화율,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미분계수가 된다. 그러면 다음 극한값을 한번 구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h분의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기 h 대입해야 되네요. 그럼 대입합시다. h 마이너스 1 제곱 빼기 h 마이너스 1. 됐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면 1, 여기는 1 플러스 2가 되네. 그럼 마이너스 2. 됐죠? 그럼 정리해보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정리합니다. h제곱. 그 다음 둘이 곱해서 2배 마이너스 2h에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h 그럼 마이너스 3h. 정리하면 1. 정리하면 플러스 1. 그럼 2 빼기 2니까 없네. 끝. 됐죠? 그러면 보면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h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분모 뭐가 돼? 0. 분자는 0.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 그러면 분자.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h 묶어서 h 빼기 3. 인수분해 약분했습니다. h 0으로 보내요. 몇입니까? 마이너스 3. 나왔네.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관계식 세우고 연립한 다음 정리해서 막 이 과정을 썼다면 판별식까지 봤다면 지금은 뭐해?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에서의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계산해. 됐습니까? 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계수를 배웁니다. 그러면 문제를 조금 더 다양하고 빠르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될 건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여기 순간 변화율이라는 표현 있잖아.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그 다음 요 밑에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쓰이는 그 과목이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기하에서 쓰이는 표현, 기하학적으로 쓰이는 표현이고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물리학 쪽에서 쓰이는 표현이고 미분계수는 수학에서 쓰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얘네들의 단어가 좀 달라. 이 단어가 또 왜 다릅니까? 라고 하면 저기 그 뉴턴하고 라이프니츠 쪽으로 또 넘어가죠. 그래서 사실상 이 미분이라는 개념을 거의 두 사람이 동시에 발표를 했거든. 뉴턴 쪽이랑 라이프니츠 쪽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이때 표현이 좀 달랐어. 왜냐하면 물리에서는 변수가 시간밖에 없거든. 그래서 아까 프라임 기호 썼죠. 그냥 뿅 해버렸잖아. 그거는 물리에서 나온 표현이야 사실상. 근데 이제 우리가 뒤에서 몇 가지 표현을 더 배울 거거든.
근데 그건 이제 수학에서 쓰이는 표현과 물리에서 쓰이는 표현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수학은 변수가 하나만 있지 않거든.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자를 어떤 문자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의 식인지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물리에서 쓰이던 표현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쓰이긴 합니다. 또 그렇게 또 복잡하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과를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표현을 정말 잘 익혀 놓으셔야 되고, 나 이과 안 가는데 그냥 수학 원투에다가 확통만 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과 애들은 이제 변수를 여러 개 주고 할 거거든. 미적분 할 거지? 잘 봐. 네, 그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13번 문제 결론 이렇게 풀었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14번 얘를 지금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그렸어. 이런 함수 그래프를 그렸다 치자. 내가 아는 그래프식 중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건 없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앞으로 배우게 될 거니까요. 뭐 사실 얘까지는 안 배웁니다. 얘는 오차니까. 어쨌든 아니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자 봐봐. 요 점에서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 몇일까? 라고 추측해보면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돼. 올라가고 있지?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럼 요 점에서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 올라가고 있지? 양수야. 근데 봐봐. 처음 접선보다 얘가 조금 기울기가 줄었지. 그럼 이 점에서 접선 그리면 미분계수를 구하면 마찬가지 기울기가 양수인 건 눈에 보이는데 점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지. 그러다가 한 요쯤 되면 접선 그려봐. 기울기 몇이야? 0일 거야. 그리고 야, 이 점에서 접선 그려볼래? 기울기 어떻게 돼? 음수 내려가지.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 음수 내려가지. 그러다 어느 순간 이쯤 되면 다시 0이 되겠지. 그리고 다시 여기서는 올라가지. 또 여기서도 올라가지. 그러다 또 0이 되겠지.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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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선 기울기 계속 음수였다가 또 0이 되고 다시 이 점에서 접선 기울기 구하면 다시 양수가 돼서 이번엔 계속 더 커지고 있는 그런 그림인가 보다. 됐음? 그럼 봐. 요때 미분계수 접선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 0일 때, 요때 미분계수 접선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 0일 때, 요때를 마찬가지 0일 때를 기점으로 여기서는 미분계수가 계속 양수였고 여기서는 음수였고 여기선 양수였고 다시 음수가 됐다가 다시 양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네. 맞아? 이게 뭘 의미해?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의미해. 그럼 네가 함수의 증가 감소를 알면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이때 감소하다가 다시 요때는 증가하다가 다시 요때는 감소했다가 요때는 계속 또 감소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라고 물으면 대충 그려봤을 때 이렇게 될 거야.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또 감소하나 봐. 됐음? 이런 식의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거든. 그럼 그래프 개형을 그리고 나서 디테일한 부분 몇 가지를 잡아주면 그게 지금과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방법이 된. 됐음? 그래서 우리가 뭐래?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그 순간순간의 변화들이 모여서 뭐가 되니까? 전체의 변화가 되니까. 그래서 그 순간들을 보겠다는 겁니다. 됐음?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뭐야? 어느 정도의 구간을 보는 게 아니라 딱 요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만 지금 찾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연습이 되면 뭐 하겠어? 구간에서의 변화율도 찾을 수 있게 돼요. 그 순간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관계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겁니다. 해서 미분계수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래프 그리려고. 그래서 수학2를 공부하는 게 왜 공부합니까? 라고 하면 그래프 그리는 것 때문에 공부해. 함수 그래프를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공부해 라고 말할 수 있고, 미분은 왜 배워요? 라고 하면 그래프 그리려고. 지금처럼.
그래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배우는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45페이지의 17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도 많이 안 나갑니다. 자, 보세요. 곡선 위에 있는 주어진 점에서 우리가 구하는 거,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한 상황이죠. 접선의 기울기. 자, 봐. 이차 함수 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1,2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해.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의 기울기. x가 마이너스 1일 때 미분계수. x가 마이너스 1일 때 순간 변화율. 우린 얘를 뭐라고 해? f 프라임 마이너스 1. 됐죠? 얘를 찾아달라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개념으로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몇 차 함수입니까? 라고 하면 2차 함수네. 그럼 내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게. 그릴 줄 아니까. 근데 대충 그릴 거야. 요렇게. 됐음? 왜? 우리는 평균 변화율만 잘하면 되니까. 그럼 분명히 어딘가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있겠죠. 오른쪽으로 h만큼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점의 좌표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h가 되는 거 아니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은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마이너스 1 플러스 h 대입한 값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값 빼면 되겠네. 이게 평균 변화율.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고? 마이너스 1에서니까 요 h가 0이랑 가까워지면 되겠죠. 리미트 h가 0이랑 가까워질 때 다음 극한값을 계산해 주시면 그게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가 되겠습니다. 됐죠? 갑니다.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h를 대입해야 돼요. 3 h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1에서 됐죠? 마이너스 1 대입한 값 f 마이너스 1 몇이에요? 2. 여기 있잖아 y좌표 2. 이거 빼면 되는 거구나 뒤에. 뿅. 자 정리합니다. 리미트 h 0으로 갈 때 h분의 자 분자 정리하면 3h 제곱 그 다음 둘이 곱해서 2배하면 마이너스 6h죠. 그 다음 전개하면 1인데 3 곱했어. 3에서 뺐습니다. 없어지네요. h 0으로 가는데 0분의 0꼴. 그럼 뭐 해줘? 분자 h 공통인수 묶으면 3h 빼기 6이 되겠죠. 인수분의 약분. h 0으로 보냅니다. 누구 남아요? 마이너스 6이네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6이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문제를 풀 때 요 h라는 문자를 갖고서 표현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평균 변화율을 얘기했을 때 표현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요겁니다. 어디냐? 어딨지? 잠깐만. 없어졌어. 어딨지? 잠깐만. 어딨지? 여기 땅 찾았다. 네. 이 표현이 있었죠. 우리 지금 요 델타 x 대신에 h로 바꿔서 쓴 이 식만 보고 있거든. 그럼 요런 식은 어떻게 씁니까? 라고 또 궁금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요 두 번째 식 요렇게 표현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 17번으로 가요. 다시 같은 문제를 풀어봅니다. 이번엔 이렇게 h라는 문자를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평균 변화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갑니다. 이렇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해요? 몰라. 그래프가 이렇게 있겠지 뭘. 뭐 연속인 함수니까 대충 그리면 되잖아. 2차니까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누군데요? 몰라요. 그냥 a일 때라고 하지 뭐.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x끼리 뺀값 a 플러스 1분의 함수끼리 뺀값 fa 빼기 f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죠. 자, 요 점이 마이너스 1이랑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이 x좌표인 a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겠네. 리미트 a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다음 함수의 극한값 구해주세요. 그럼 정리합니다. 리미트 a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a 플러스 1분의 자 분자죠. 3a 제곱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나오는 함수값 2인 거 알고 있죠? 빼기 2 붙이면 여기는 3이 되겠네요. 요렇게.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져요? 분모 0. 분자도 0. 0분의 0꼴. 그러면 인수분의 약분. 리미트 a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a 플러스 1분의 자 분자에서 공통인수 3을 앞으로 끄집어내면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로 합차공식 인수분해 가능하겠죠? 약분합니다. 됐죠? a가 마이너스 1로 간대요. 그럼 여기 뭐가 돼? 마이너스 2. 3 곱하면 몇인데? 마이너스 6. 같은 값 나옵니다. 당연히 같은 값 나오죠. 같은 표현이니까. 대신에 지금처럼 h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한 점은 마이너스 1, 나머지 점은 a라고 한 다음 a가 마이너스 1이랑 가까워질 때 구해줘 라고 해도 결과는 똑같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변수가 2개 있을 때냐 1개 있을 때냐 이거 갖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연습하는 그런 자세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8번입니다. 18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함수 fx가 있습니다. 다항 함수고요. 다음 극한값을 f'A를 이용하여 나타내 줄래요? 라는 표현. 자, f'A를 이용해 주세요 라는 건 이거죠. x가 a일 때 미분계수, x가 a일 때 순간 변화율,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서 이 극한값을 한번 표현해 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죠. f'A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 됐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우리는 그 값을 보면서 f'A, x가 a일 때 미분계수라고 할 거고 그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우리는 미분이 가능함이라고 합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봐봐. f'A 이렇게 할게. 여기 x가 a일 때 점이 있음. 오른쪽으로 h만큼 더 감. 그래서 나오는 점의 좌표 뭐라고 하면 돼? a 플러스 h. 그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fa 플러스 h 빼기 fa가 되겠죠? 이거 h 0이랑 가까워지면 우린 얘를 뭐라고 한다? f'A라고 한다. 내가 아는 건 이겁니다. 근데 문제에선 뭘 말했냐면 얘를 말해달래요. 자, 요거랑 요거 비교해보세요. 비교해봄. 뭐야 이거? h분의 얘 3h분의 얘잖아. 그럼 결론은 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에서 3분의 1을 곱한 값인 거 아니야? 됐음? 얘 뭐라고요? f'A라며. 거기에 3분의 1 실수배한 거네. 3분의 1 f'A랑 같은 값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끝. 됐습니다. 구조 보시면서 찾아주셔야 돼. 자, 그래서 19번 문제 이렇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20번이죠. 됐죠? 자, 20번입니다. 자, 20번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여러분들은 f'A를 이용해서 다음 극한값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자, 극한입니다. 잘 보세요. h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자, 대답해 주셔야 될 거야. 분모 뭐가 돼? 0. 분자 뭐가 돼요? h가 0으로 가는 순간 fa 빼기 fa에서 0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 무슨 모양? 0분의 0꼴. 그럼 0분의 0꼴이면 우리 뭐 해야 되니? 인수분해 약분하면 되지. 근데 인수분해 약분이 되니?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fx식이 뭔지 몰라. 그럼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아? 분명히 0분의 0꼴이니까 이거 인수분해 약분해서 문제 풀면 될 건데 함수식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푼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 뒤에 떨어져서 식을 다시 봐야 됩니다. 봤죠? 자, 뭘 봐야 됩니까? 라고 하면
구조를 보는 거야. 구조를 보세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H분의 FA 더하기 4H에서 FA를 뺀 값이지. 그럼 이 분자는 어떤 함수 값에서 어떤 함수 값을 뺀 형태로 써져 있거든. 맞아? 함수 값 x에 a 더하기 4h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 값에서 x에 a 대입해서 나온 함수 값을 뺀 걸로 나와 있단 말이야. 함수 값끼리 뺄 때는 언제야? 평균 변화율 구할 때. x끼리 뺀 값분의 y끼리 뺀 값. 맞아? 그럼 내가 알고 있는 함수 값끼리 빼는 형태는 언제 나왔다? 평균 변화율 구할 때 나왔다고. 그럼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자, 그림을 그려볼게. f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 그럼 여기 있는 여기 fa 플러스 4h, 자, 이 점의 x좌표를 a 플러스 4h라고 하면 이 점의 y좌표가 fa 플러스 4h인 거 아니야? 두 번째, 요 fa라는 거는, 그럼 요 점의 좌표를 내가 x를 a라고 하면 y좌표가 fa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내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을 구해봐야지 라고 하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맞아? 4h분의 f a 플러스 4h 마이너스 fa 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받아들여? 이게 뭔데?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거기서 이 문제처럼 h를 0으로 보내버리면 우린 요 점의 x좌표가 a, 요 점의 x좌표는 a 플러스 4h라는 걸 아니까 요 길이가 몇이다? 4h다. 맞아? 근데 h가 0이 된대. 그 말은 무슨 뜻? 요 길이가 뭐가 돼? 0이 되는 거지.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점점 줄어서 결론은 뭐가 돼?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 x가 a일 때 미분계수, x가 a일 때 순간 변화율이 된다는 거 아님? 그럼 다시 말하면 다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은 f'a를 의미하는 거 아니야? 받아들여요? 됐습니까? 근데 문제, 얘하고 얘를 비교해 봅시다. 여기는 h인데 4h분의 라고 써야 f'a인 거 아님? 그럼 여기 4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럼 뭐 해줘? 분모에 4 한번 곱해주고 분자에 4 한번 곱해주면 얘는 뭐가 돼? f'a. 거기에 뭐한 값? 4 곱한 값. 그래서 결론 4f'a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따라와요. 따라와. 자, 다시 f'a를 이용해서 다음 극한값을 한번 계산하고 정리해 달래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봅시다. 극한값을 물어봤으니까 h 0으로 간다고? 분모 뭐가 돼? 0. 분자도 0. 그럼 0분의 0꼴. 내가 풀 줄 알잖아. 못 푸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함수식을 몰라. 함수식을 모르니까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뭐 한다? 구조를 살펴본다. 어떤 구조로 써져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a 더하기 4h를 대입한 함수값에서 a를 대입한 함수값끼리 뺀 게 보이네. 됐어? y값끼리 뺀 게 보이네. 맞아? 그럼 y값끼리 빼는 건 우리가 방금 했던 평균 변화율 x끼리 뺀 값분의 y끼리 뺀 값. 그거의 극한이라는 얘기 아니겠음? 그래서 다시 그래프를 그리고 a 더하기 4h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 a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 해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말해주시면, 평균 변화율을 말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거고, 이때 요 길이가 4h야. 문제서처럼 h를 0으로 보내버리면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니까 결론은 뭐가 돼? x가 a일 때 미분계수. 내가 아는 건 이 값. 근데 여기 다르네요. 분모가 4였으면 좋겠는데 그럼 4를 곱하고 다시 4를 곱하고 얘는 f'a 거기에 4를 곱한 값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구나. 됐습니까? 자, 밑에 하나 더 봅니다. 22번. 22번입니다. 자, 다시 문제를 보실게요. h가 어디로 가요? h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분모 뭐가 돼? 분자는 0분의 0꼴이죠. 계산할 수 있죠? 안 되는 이유 뭐 때문에? 함수식을 몰라. 그럼 뭐 해야 돼? 구조를 보세요. 네가 아는 구조가 5만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딱 한 가지죠. 함수값끼리 뺀 게 보였네. 이거 어디서 나왔어?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럼 평균 변화율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대충 그립니다. 뿅. 됐죠?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됐어?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를 우리가 a 플러스 5h라고 하고 요 점의 x좌표를 우리가 a라고 하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x끼리 뺀 값 5h 분의 함수끼리 뺀 값 fa 플러스 5h 마이너스 fa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님? 그리고 문제에서처럼 h 0으로 보내버리면 h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h가 0이 된다고? 그럼 이 점의 x좌표가 a가 된다는 말이네. 다시 말하면 이 점이 a랑 가까워진다는 얘기겠죠? 그 말은 무슨 뜻? x가 a일 때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얘가 f'a랑 같은 값인 거야. 그리고 문제도 준식이랑 비교. 여기 분명히 5h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4h가 있네요. 그럼 뭐 해줍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이 마이너스 4를 뒤로 빼. 이렇게. 그 다음 여기 5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뭐 해줘? 분모에 5를 곱해주고 분자에도 5를 한번 곱해줘. 됐죠? 그럼 얘가 뭐였어? f'A. 거기에 마이너스 4분의 5를 곱한 값. 결론 마이너스 4분의 5 f'A를 의미하는 극한이었구나. 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위에 있는 21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짜로 나왔어요. F'3이 2래요. x가 3일 때 미분계수, x가 3일 때 접선의 기울기, x가 3일 때 순간 변화율이 2래요. 그때 다음 극한값이나 구해라. 또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이 뭐 극한값 구하는 거야? 앞에서 계속 열심히 했잖아. 자, h 어디로 갑니까? 0. 분모 뭐가 돼요? 0. h 0으로 딱 가는 순간 분자 뭐가 돼? 0. 그럼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 빠방. 답 나왔잖아. 안 되는 이유는 함수식을 몰라.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 구조를 봐야 돼. 근데 구조를 딱 봤더니 분자를 보세요. 함수값끼리 뺀 게 있네. 맞아? 3 더하기 h를 대입한 함수값에서 3 대입한 함수값을 빼고 있잖아. 그럼 함수값끼리 뺐네요. y값끼리 뺐네요. 뭔데? 평균 변화율. 그러면 평균 변화율. 다항함수라며. 갑니다. 뿅 연속의 함수 그리면 되겠지 대충. 선생님 이렇게 안 생겼는데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누구 대입했음? 여기는 x에 3 플러스 h 대입했음. 그때 나온 함수값. 여기는 x에 3 대입했음. 그때 나온 함수값.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h분의 f 3 플러스 h 마이너스 f3.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여기 있는 3 플러스 h를 뒤에다 쓰거든. 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면 분자가 이쁘게 딱 정리가 되니까 똑같이 보이거든. 그래서 일부러 뒤에다 쓰는 거야. 됐죠? 순서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얘가 뭘 의미한다?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을 의미한다. 근데 여기서 문제처럼 h가 0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래? 자, 리미트 h 0으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될까? h가 0이 된다는 말은 이 점의 x좌표가 3이 된다는 말이니까 점점 3이랑 가까워져서 결론은 뭐가 돼? 3에서의 미분계수. 접선 기울기. 순간 변화율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얘가 뭘 의미하는 거야? F'3. 됐죠? 그럼 얘가 F'3이야. 근데 얘는 뭐야? 분자가 똑같은데 분모가 좀 달라. 왜? 2가 붙어있지. 그럼 뭐 해줘? 이 2를 뒤에다 2분의 1로 뿅 빼서 써주면 얘는 F'3. 거기에 2분의 1 곱한 값. 결론 2분의 1 F'3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몇이에요?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끝. 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있는 25, 26번 문제 쭉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찍어드릴게요. 자, 봐봐. 26번 문제 풀어주시고 26, 그 다음 28, 29, 26, 28, 29, 그리고 31.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H 어디로 가요? 우리 극한값 구할 거잖아. H 0으로 가지? 분모 뭐가 되니? 분자는 이게 0이면 F3, 0이면 F3, F3 빼기 F3 0이네? 0분의 0 꼴이지.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함수식이 누군지 몰라. 그럼 뭐 해줘? 구조를 봐야지. 분자를 봤더니 함수값끼리 뺀 게 보이지. 맞아? 그러면 몰라 함수 그려. 3 플러스 5H를 뒤에다 써. 그게 이뻐. 3 플러스 4H를 앞에다 써. 됐지? 그럼 너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말해줘 라고 하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H분의 뒤에 있는 함수값에서 앞에 있는 함수값을 뺀 값 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문제랑 똑같이 H 0으로 보내버리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인 거잖아. 그럼 H가 0으로 간대. 그럼 너 이 점의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H 0으로 가면? 3.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H가 0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야? 3. 그럼 얘네 둘 다 모두 X값이 어디로 가까워져? 3으로 가까워지겠지. 그럼 결론은 뭔데? 3에서의 B분계수, 3에서의 순간 변화율,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거잖아. 그리고 문제에서 구할 걸 딱 봐봐. 똑같네. 그럼 얘는 뭐야? F'3을 얘기한 거네. 몇이에요? 2. 됐잖아. 내가 더 이상 바꿀 게 없잖아. 이거 그대로 냈으니까. 근데 위에 것처럼 막 뭔가 안 맞아? 그럼 바꿔줘야지. 됐습니까? 자, 우측으로 가시면 저 요거 있어요. 그 34번 같은 거 보입니다. 34번. 이런 거 보일 겁니다. 밑에 35, 6, 7, 8은 뭐 딱히 어렵진 않을 것 같고 34번 문제 보시면 H가 0으로 간대요. 똑같지? H 0으로 간대. 그럼 분모 뭐가 돼? 0. 분자는 0. 그럼 0분의 0 꼴이잖아. 인수분해 약분하면 되잖아. 근데 못하잖아. 식을 몰라서. 그럼 뭐해? 구조를 보자. 위에 뭐야? F함수의 X는 함수값에서 F함수의 0 대입한 함수값을 뺐지. 함수값끼리 뺀 게 보이네. 이거 언제 썼어? 평균 변화율 구할 때. X끼리 뺀값 분의 Y끼리 뺀값. 그럼 뭐 해줘? 대충 F함수 그려. 난 계속 이렇게 그릴 거야. 그냥 이렇게만 그릴 거야. 왜? 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때 나오는 극한의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 됐어? 그럼 이렇게 딱 그려놓고 야 뒤에 여기 누구 넣었을 때야? X 넣었을 때야. 여긴 누구 넣었을 때야? 0 넣었을 때야. 그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둘이 뺀값이죠. X분의 fx 마이너스 f0. 이게 뭔데?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근데 문제에서 h 0으로 가라고 했잖아. 그럼 나도 똑같이 h 0으로 보내버리면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이 x가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그럼 이 점이 어디로 와? 점점 일로 오겠지? 그럼 0에서의 뭐가? 미분계수가 되는 거잖아. 됐음? 똑같은 식이네? 그럼 몇인데 얘는? 4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야. 지금 봐봐. 얘도 요령이 있고 패턴이 있긴 있어. 풀다 보면 여러분들도 보이긴 할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 그려서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때 극한값,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 기울기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걸 극한 해석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연습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47페이지까지 나머지 잔여 문제들 풀어주시면 다음 수업 때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하고 핵심 유형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